뉴욕주는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지 않으면 배포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비자 등 미국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뉴저지 비닐봉지 등의 용기 퇴출이 주의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 리 홀리데이 인 호텔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주 4위에 랭킹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 약 500명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24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25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배포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24일 방역 전문가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백신이 나오면 안정성과 효과 등을 조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포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the vaccine safe? Frankly, I'm not going to trust the federal government's opinion. And I wouldn't recommend to New Yorkers. I think you'd put the people of New York at great risk, and he's done that. If you look at the nursing homes, 11,000 people died needlessly. 쿼모 주지사의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밝히는 백신 승인 시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백신 승인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퓨 국장은 최근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9월경이라고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반박하자 내년 4월로 앞당겼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과학자, 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조사하고 배포 시기와 접종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이 밖의 모든 뉴요커에게 2회씩 접종 가능한 백신 유통 네트워크 구성, 백신을 주사할 자격 갖춘 전문가 확보, 백신 접종 관련 공교육 실시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가 9월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72%에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용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은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F1 비자 등을 대폭 제한하는 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 사기를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인 F1과 교환 방문 비자인 J1, 언론인 비자인 I의 체류 기한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체류 신분에 맞는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엔딩 데이트 없는 비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민국에서 제한한 것은 FJ하고 I 비자에도 기간을 제한하자, 다른 비자들처럼. 그래서 디파처 데이트를 정하는 것을 제한했고요. 이렇게 체류 기간을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이 제안은 앞으로 퍼블릭 커멘트를 10월 26일까지 받고 나서 재조정돼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제 방안에 따르면 F1 학생 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은 5년이지만 유효 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장 자체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 따르면 F1 비자와 J1 비자 소지자 출신 국가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F1 비자와 J1 비자 소지자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F1 비자 소지자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를 위해 허용되는 체류 연장 기간은 현행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언론인 비자는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최대 240일까지만 추가 연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앞으로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퇴출이 주의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은 각각 본회의를 열고 뉴저지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 용기 및 식기, 수저, 컵 등의 제공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 가능합니다. 아울러 식당과 식료품 등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슈퍼마켓에서 종이 봉투 제공이 불가합니다. 단,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는 $1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육류 등을 포함해 과일, 견과류,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를 받게 되며 2회 적발 시 $1,000,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 서명 후 18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단,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주지사 서명 1년 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닐봉지를 지금 많이 구매를 해놨는데 바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버려서 이게 환불을 할 수도 없고 좀 대부분 다 봉지를 싸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 한편 뉴욕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인 포장쓰레기 감축법 위반 단속이 10월 19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와 관련해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는 1회 적발 시 $250, 2회 적발 시에는 건당 $500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 슈퍼마켓 등에서 육류 제품 등을 포장할 때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싸게 될 경우 제한적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포틀리 헐리데이인 호텔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 마크 무셀라 검사에 의하면 포트리 동쪽 4번 국도에 있는 홀리데이 호텔 주차장에서 어제 오후 3시 15분경 한 남자가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의 남성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로 해켄색 대학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 로버트 안젤로티 국장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트리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크 무셀라 검사는 이날 총격 때 경찰이 1명 이상의 용의자를 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무셀라 검사는 이날 총격 때 경찰이 1명 이상의 용의자를 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호텔 직원에 의하면 금요일 총격 사건이 주차장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호텔에 머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소콜리지 포트리 시장은 홀리데이 호텔이 뉴욕으로 향하는 주요 이동 경로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총격 사건이 지역 주민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뉴저지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주 4위에 랭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금융정보서비스 업체 월렛허브의 조사에 따르면 가든스테이트라 불리는 뉴저지는 감성적인 행복지수는 물론 실질적인 행복 수치로도 뉴욕은 물론 미국 내 다른 모든 주를 대부분 앞지르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이웃인 커네티컷은 12회, 뉴욕은 17위에 자리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행복한 주 1위는 하와이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타주가 2위, 미네소타주가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월렛허브는 우울증 수준, 코로나19 감염률, 소득 증가율 및 실업률 등 32개 주요 측정 기준을 적용해 각 주의 행복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의 성인 우울증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주의 성인 우울증 비율도 하위 3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은 자살 위험률이 50개 주 중 가장 낮아 공동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장기 실업률이 49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 측면에서도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여 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50개 주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주는 웨스트버지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직 군 장군을 포함한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 약 500명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 분야 관리를 지낸 인사 489명으로 구성된 바이든을 지지하는 국가안보 리더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군 수뇌부에 있었던 인사들을 비롯 4성급 장군 출신 2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해왔다며 그의 경멸적 태도와 실패 때문에 동맹들이 더는 우리를 믿거나 존중하지 않고 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우리가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를 밝힌 국가안보 전문가 가운데 지난해 7월까지 군 서열 2위인 합참 차장을 지낸 폴 제이 실버 전 공군 대장도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미 해안 경비대 사령관을 지낸 폴 주쿤푸트 전 제독도 이번 바이든 지지 서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메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과 바이든 후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하마평에 올랐던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번 서한을 통해 바이든 후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선수가 24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현진 선수는 뉴욕주 버팔로의 셀런 필드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안타 5개와 볼넷 2개를 허용하고도 무실점으로 막아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 양키스를 상대로 4번째 도전 만에 2패 후 첫 승리를 안았고 시즌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로 토론토에서의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눈부신 실력으로 토론토는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기분 좋고 평상시에 이긴 경기보다도 배가 된 것 같고 격리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지키면서 코로나로 빠지는 선수가 한 명도 없이 지나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타승가의 엇박자로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 승수는 12경기에서 5승에 그쳤지만 팀은 류현진 선수의 등판 이래 9승 3패라는 높은 승률을 올려 승리의 발판을 놓는 에이스의 책무를 100% 이상 해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30일 막을 올리는 포스트 시즌의 첫 관문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1차전 선발 선수로 등판해 개인 통산 5번째로 가을 야구의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24일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도 내셔널 블루리본 우수학교에는 전국적으로 총 36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 퀸즈 베이사이드 PS46 초등학교와 리들렉 PS94 초등학교가 선정돼 우수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하론 작가가 참여하는 타마미술대 기획전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맨하튼 텔리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하론 작가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으로 서울, 도쿄, 뉴욕 등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및 전시에 참여했고 이번 전시에는 일러스트 작품 12점과 파나 작품 2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사하는 사람 조각품은 작가의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한국과 대척점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1호점을 출발했고 지구촌 곳곳에 설치하여 만남과 존중, 경의와 경외,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작가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월드 뮤직밴드 고레아가 오는 29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플러싱 타운홀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선보여 왔으며
이번 콘서트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고려아의 공연은 다양한 아시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추석 시리즈 중 메인 이벤트로 편성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가 행복지수가 높은 상위 주 안에 선정됐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내면의 행복을 놓치지 말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